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또 유독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제 이 걱정도 했는데 또 정말 감사하게도 또 어머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참그 앞쪽 번송에서도 악천후 속에서도 또 방문해 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그런 보람을 또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큰일이었네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차례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저희 학원의 소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학원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름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원래 정규 수업인 수능 대비를 먼저 진행을 해요. 수능 대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고1 친구들은 2학기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예비고일 친구들도 중등 내신 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이렇게 대비로 들어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파트를 나눠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맨 처음에 수지고 홍천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따가 소개 나올 윤병수 선생님이 이제 그 서원고랑 풍덕고, 그리고 이제 신전민 선생님이 현암고랑 신봉고, 이렇게 6개의 학교로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소개 파트랑 그 다음에 앞부분 수지고 홍천고 대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번 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안내가 나오니까 혹시 이 오늘 오신 네 분 중에 특목고도 대비하고 계신,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학부모님 계신가요? 그 학부모님 두 분은 아마 이거 끝나고 저기 옆에 3강실로 가서 특목고 부분을 아마 저희 김문종 부원장님께 설명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만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진행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소개부터 먼저. 저희 오래됐다 이렇게 써있고, 뭐 저희가 이제 98년부터 저희 이제 그 서궁 원장님이 시작하신 게 이제 가장 이제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입국어랑 논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어 내신까지 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 수능 국어 논술 특목고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갈게요. 네, 저희 이제 이번 실적, 그죠? 저희 재원생 중에 1등급이 35.4%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은 모의고사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물론 이제 뭐 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뭐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뭐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킬러랑 준킬러에 사실 이제 구애됨이 없는 과목이 사실 국어밖에 없거든요. 수학은 이제 킬러가 빠지게 되면은 단계 자체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어는 이게 교과서 외든 내든 상관이 없이 비문학 지문은 사실은 교과 과정 내어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 교과 과정이라는 게 뭐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과학 지문도 교과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이과 친구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이 자신들한테는 교과 과정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은 어차피 또 넓어서, 비문학은 사실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수능 대비를 할 때도 국어가 결국은 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더욱 더 그런 거죠. 어차피 연학별로의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킬러에서 준킬러가 되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어가 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이제 내신 성과예요. 아까는 이제 모의고사였고, 그렇죠? 내신도 3명 중에 1명은 2등급 이내다. 아무래도 수직권 학교들이 또 수능형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된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이제 논술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선생님들 소개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중등부랑 특목고
대비를 맡고 계시는 김은종 부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저 다음에 연달아 들어오시게 될 윤경숙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성원고 품덕고를 설명해 주실 거고, 신정민 선생님이 현황고, 그 다음에 신봉고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각각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여기도 프린트에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 이제 수시 쪽에서 최소 10년 이상 또 오랫동안 대비를 많이 해오셨다 보니까 수시 쪽 학교에 대해서는 다 또 그 분석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또 선생님들로 다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배정 학교에 맞춰서 전문화가 되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 시스템 뭐 테스트 또는 성적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고일 친구들은 우선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희가 중상 성적표도 참고하기는 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사실 갭이 좀 큰 편이라서 저희가 보통 중학교 성적표를 참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성실도. 과연 학생이 이제 일정 기간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춰서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물론 벼락치기를 해도 100점이 나오는 게 중학교 내신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아예 없었다면 100점 맞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인데요. 보통 25문제 40분 두고 시험을 보는데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5일, 6월 모의고사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애들이 등급컷 자체가 낮습니다. 저희가 보통 등원 커트가 40점입니다. 근데 그 40점 못 맞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애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고 느끼죠. 아, 이게 고등 국어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로 개별 과제, 이건 상담할 때 저희가 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 갖고 수업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학생별로 이제 보통 예비고일 친구들은 대부분 이따가 나오지면은 예비 매산비라는 비문학책이랑 해법 고전시가라는 문학책을 두 권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럼 그거는 서점에서 구매를 해와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과제 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이 1차에 써 있는 개별 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는 이제 반에 등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비고일 모든 반이 다 담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게 되는 거죠. 특히 새로 들어온 이제 신규생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중점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학생을 지켜봤다가 혹시나 학생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3차, 4차는 이거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저기 전 페이지에 있었던 2차는 여기 써있는 2차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규생들한테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의 3차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계속 못하는 친구들, 좀 어려워하거나 과제 수행에 좀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조치되는 것이 3차와 4차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혹시나 뭐 학생이 좀 어려워서 아니면 이제 양이 많아서 못 해오는 것은 다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듣는 같은 반의 다른 친구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등록 불가라고 써 있는 겁니다. 4차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인데 주일에 3시간 수업에 수업 후 1시간 주간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 가지가 변경된 건데 수업 후가 아니라요.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수업 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번 주에 진행했던 내용을 저희가 담아놓은 20문항짜리 주간 테스트를 먼저 1시간 보고요.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는 동안에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로 다 각각 옆에 이제 붙어서 검사를 직접 다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권 개별 교재,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이제 과제 수행이 다 돼 있는지, 오답은 다 완료했는지, 혹시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별표를 쳐놓으면 그게 어차피 다 보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수업은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나눠서 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 두 분의 선생님이 3시간을 1시간 반씩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선생님이 주로 문학, 문법을 맡으시고 두 번째 타임 선생님이 문학, 비문학을 맡으시고 이런 방식입니다. 순서는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영역 세 개를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비문학과 문법을 추가적으로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기본 과제랑 같이. 역시 예시 서있죠. 개별과제 예비 및 상비 합법 보전 시간. 한 번 더 써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예요.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은 아직은 이제 고등부 내신을 아직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고등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주 정도 예상을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랑 상의를 해서 기간을 조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고등부 기준이고, 6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 학교들이 뭐 누차 말씀을 드리다시피 단순하게 그냥 진도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 진도 작품과 관련성이 있는 외부 지문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채로 보기 같은 지문에다가 추가해서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특히 대표적으로 수지공부 청구가 있죠. 비문학 외부 지문을 프린트로 지급을 해서 그 부분과 또 관련성이 있는 외부 지문을 또 집어넣기도 하죠. 보통 그런 외부 비문학 프린트를 출처를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 고3 모의고사나 수특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1 친구들한테도 수특 문제를, 수특 비문학 지문의 분석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비문학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한 거죠. 독해력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반입 편성한다. 학교별로 당연히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제시한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내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당연히 테스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주에 내신, 우리 학원에서 내신 진도 나갔던 그 작품들로 똑같이 25문제 구성해서 테스트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제 파트가 이어서 나오는데, 혹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맨 처음에 저희 학원 소개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조금 앞에 부분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간단하게 또 여쭤보실 게 있으신지. 아직은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메인이죠. 혹시 네 분 중에 수지고공 청구 뭐 아직은 사실은 뭐 1지망, 2지망 이렇게 정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분 중에. 수지고공 청구. 수지고나 홍청고. 저희는 홍청고. 홍청고. 떨어지고 있고. 수지고. 뭐 이제 물론 이제 1지망, 2지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또 물망에 두고 계시다면 참고하실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우선 수지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넣어놓긴 했는데, 수지고랑 홍청고는 참 이제 둘을 비교하게 되면, 수지고는 딱 그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는, 비유를 하자면요, 학생의 비유를 하자면은 모범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홍청고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근슬쩍 공부 많이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수지고는 정석, 홍청고는 변칙입니다. 키워드가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시피 진도 내용대로 딱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어떤 현상을 많이 겪냐면은, 분명히 학교에서는 범위를 다 제공해줘요. 심지어는 비문학도 프린트에 나온 것만 나옵니다. 홍청고처럼 뭐 가 나눠 묶어서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 나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틀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역시 또 수지고가 또 그래도 공립고이고 수지 쪽에서 대표하는 학교다 보니까 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있으시고, 그렇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경력이 없으신 건 아닌데 노하우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또 있으신 모양인지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연계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당위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번 기말고사 예시를 넣은 거거든요. 기말고사에 통 하나만 짜리 작품이 나왔는데 보기에 통곡 헌기란 작품을 넣었습니다. 통곡으로 묶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쉽게 엮일 수 있는, 그죠? 보통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꼭 항상 그 작품이 연계 많이 되거든요. 충분히 납득이 다 가능해요. 근데 틀리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다 수능형으로 내긴 하는데 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날카롭게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애들이 좀 헷갈리게 많이 냈어요. 고3,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고3 모의고사 같은 느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깊이 있게 그쵸.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넣었다시피 뭐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인 개념 학습도 물론 필요한데 개념만 된다고 뭐 범위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홍천고보다도 사실은 범위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 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수지고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등급 커트가 높을 수밖에 없냐? 작년보다 더 높은 이유가 여기에 써있죠. 서술형 논술형이 없어졌어. 이게 작년과 올해 1학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2학년도 지금 제가 이제 그 2학년 1학기도 문항에서도 서술형 논술형이 없어진 걸 확인했거든요. 만약에 2학기 언어 매체까지 없어진다면은 수지고는 아예 선택형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서술형 논술형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1, 2, 3, 4, 5번을 제시하고도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 프린트 이게 좀 특징인데 중간고사 때가 이제 이번 기말 때는 시가 안 나오는데 중간고사 때 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했냐면은 교과서에 나왔던 시 하나랑 프린트로 알려졌던 시 4개가 한 번에 가나다라마로 나왔습니다. 5개를 한 번에 물어봤어요. 애들이 완전히 벙쪘죠. 왜냐면 모의고사가 아무리 또 여러 개 지문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가 3지문이거든요. 보통 시 같은 짧은 게 3개, 시랑 그 다음에 산문이 같이 나오면 2지문이에요. 그 정도가 최대인데 수지고는 한 번에 5개를 몰아서 물어봤다. 그래서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이고 범위로 다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중간고사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작품이 어차피 겹치니까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수지고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건 대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 역시 필수다. 외부 작품은 거의 안 나온다. 나오긴 나오는데 다 연계성이 있는 거고 고작해야 전체에서 문학 작품 1개, 2개 정도? 그래서 솔직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보통 문항이 뭐 22문항, 23문항 정도 나오니까요. 그 중에 한두 문항 정도만 외부가 같이 외부 지문이랑 연계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은 보통 이제 내가 배웠던 작품과 보기에 나오는 처음 보는 작품을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시오라고 많이 물어보죠. 이게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고요. 사실 뻔한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역시 그 부분에서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게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대신에 수능형으로 깔끔하고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비율을 또 하나 넣었는데 마치 대학교 오픈북 시험과 같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당하신 거죠. 다 나는 알려줬어 얘들아. 우리는 외부 지문도 많이 안 나와.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해라 라고 써있는 거죠. 아래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제가 시험지를 하나 넣어본 거예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제가 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둘 다 같은 작품에 대한 문제인데요. 똑같이 이게 이게 둘 다 똑같은 시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작년에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주요 시어에 대해서 물어봤던 반면에 올해는 그게 없어진 대신에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내셨죠. 가의 작가와 기자의 가상 인터뷰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작가의 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달아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가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제일 어색하다 싶은 걸 골라라 이런 거죠. 이것도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지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수지에서 난이도를 담당하고 있는 홍천고가 이제 나오는데요. 홍천고는 사실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홍천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둘 다 어려웠는데 다른 스타일로 어려웠거든요.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 길었어요. 최소 시험지가 한 B4 용지 크기로 나오거든요.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최소 그 B4 용지의 절반 정도를 가리는 정도의 길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보통 한 B4 용지의 반의 반 정도 하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4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지문이 꽉 차 있는 경우도 많았고 지문 1개, 2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페이지가 홍천고가 24문제거든요. 근데 12페이지가 들어갔어요. 24문제인데. 네. 다른 학교들도 좀 맹간이 많이 나온다는 학교도 한 10페이지 정도 하거든요. 8페이지, 9페이지짜리도 있고요. 이게 홍천고의 특징인 거죠. 대신에
작년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작년은 더 좀 습득히 말하면 괴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문학과 비문학을 융합시켜서 문제를 냈거든요. 뭐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은 소설 하나가 나와요. 배운 거예요. 그 도시 빈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 빈민의 주인공 인물을 이제 보기 문제에서 물어보면서 보기 작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멜빈 투민이라는 사회학자의 사회계층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권 씨의 입장에서 사회계층 이론을 분석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문학인데 문학 같지 않은 문학 문제인 거죠. 작년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1학기 기말 때가 그 1등급 커트가 68점이었거든요. 홍성구가. 전교생의 70점 이상이 단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이었죠. 전교 1등이 처음에 점수 보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70 몇 점 맞아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나중에 석차 보니까 전교 1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어땠냐면은 50점, 60점이 엄청 많았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이제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보다 공부 좀 덜한 것 같은데 왜 얘가 나보다 점수가 높지? 나는 실수 하나 그냥 잘못 선택해서 좀 하나를 더 틀렸을 뿐인데 왜 내가 얘보다 낫지? 왜 나는 61점이고 쟤는 64점이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좀 그래서 그걸 의식한 건지 잘 몰라도 올해는 약간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정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변칙이긴 한데 조금 정석에 살짝 가까워진 변칙인 거죠. 그래도 참 특이한 학교인 건 맞아요. 그 이유가 두 번째에 써 있는데 수지권 학교 중에 이런 학교는 없을 거예요. 화법, 작문, 비문학, 문법, 문학 5가지 영역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말에. 그럼 보통 애들이 화법 작문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원래 맞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만도 않은 게 고3 기출문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작년 23년 9월 고3 9월 모의고사 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또 길죠. 뭐 사회자 나오고 찬성 반대 나오고 서로 토론하는 거 나오고 그 토론한 거 보고 자기가 또 이제 그 지문 보고 또 변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식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고3 모의고사도 이렇게 5개가 다 안 나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문학이랑 독서는 공통이고 애들이 보통 화작이나 화법작문이나 문법이랑 매체가 같이 들어있는 엄매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영역 4개인데 홍천구는 5개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결과 엄매 화작 중에 애들이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아직 고1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화작 엄매 중에 뭐 할지 모르잖아요. 너네 중에 뭐가 많이 맞는지를 한번 내신을 통해서 한번 봐봐. 매체 많이 틀렸네. 문법이랑 매체 틀리네. 그럼 너 화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유도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참 얘를 참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홍총구만의 스타일 프린트 비문학에 플러스 외부 연계 비문학. 이게 뭐냐? 학교에서 프린트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비문학을. 이게 제가 참 몇 년째 계속 하지만 안 바뀌는 패턴인 게 꼭 시험 보기 한 주, 2주 전에 줘요. 프린트를.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주, 2주 전에 주는데 또 그것도 출처 찾아보면은 다 고3 모의고사나 수특이에요.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그게 가지문으로 나오고 정말 처음 보는 나지문이 나오고 보기에는 또 다른 철학자가 나와요. 갑자기 칸트가 나옵니다. 물론 칸트라는 말이 원래 줬던 프린트에도 들어있긴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칸트 설명했잖아. 그럼 칸트 다른 지문도 같이 분석해서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또 그걸 제일 마지막 세트에 넣었습니다. 애들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시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대비법인데 홍청구는 고1, 2년 내내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문도 길고 각각의 지문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냥 어느 거 하나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보기 외부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작품이랑 같이 연계해서 표를 분석하는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아마 학생들이 좀 보면은 보통 문장 같은 것도 뭐 그냥 대여섯 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주고 10개의 문법 법칙에 맞춰서 분류해 이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게끔 다 설계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다? 이제 제한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는 친구들, 많이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가겠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비슷한 말로 치면은 이제 뼈를 주고 살을 치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포기하고 쉬운 문제 2개를 맞춰라. 배점 별로 차이 안 난다 인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 배점 높은 문제 해봤자 쉬운 문제 배점 2개만큼 해당하진 않잖아요. 2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너네 홍천구에도 너네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 너네 100점 못 맞아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100점 맞지 말고 최대한 많이 맞춰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역별 대비도 제가 다 넣어놨죠. 문학도 그 작품에 수록된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배웠다고 쳐봐요. 김수월에. 그럼 진달래꽃과 관련돼 있는 고1, 2, 3 모의고사 수능, 수특, 수완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찾아가지고 다 이제 그 프린트로 넣어서 정리해주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비문학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범위 지문과 주제가 비슷한. 아까로 치자면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는데 갑자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왔어요. 그럼 데카르트랑 관련돼 있는 데카르트를 언급한 적이 있는 고1, 2, 3 수능 수특 그렇죠?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풀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지문이나 보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선생님만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화작은 그나마 단순하죠. 이것도 사실 단순하지만 내용은 어렵죠. 최근 고3 화작 모의고사 다 풀어봐라. 지금 이제 화작 언매 아닌 지가 2년째거든요. 2년째 다 풀어보라는 거죠. 매체는 문법 범위 문제와 함께 이것도 고3 언매를 풀어봐라 라는 거죠. 대신에 문법만 제외하고 문법은 학교에서 어차피 범위 제시할 테니까 그 범위만 풀어봐라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험지예요. 이게 지문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 하나예요. 굉장히 길죠?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이게 원래는 2페이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앞페이지고 이게 뒷페이지입니다. 두 문제 갖고 두 문제의 지문인데 이렇게 길어요. 화작 하나. 이게 1, 2번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게 3, 4번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이것도 꽤 길죠? 여기 3번, 여기 4번이 있어요. 얘들이 이번 기말고사 특징이 뭐냐면 다 1, 2, 3, 4는 무조건 다 맞았어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푸느라 뒤에 시간을 다 날리는 바람에 다 뒤에 부분을 못 풀게 된 거죠. 그런 거 보고 역시 문학, 비문학 만만치 않죠. 보기 지문도 많이 활용하고 비문학도 지문이 가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보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생 하나 더 낼 거가 이 보기 부분을 잠시만요. 네, 이 보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데뷔할 때 들어있었다. 칸트 외부 지문을 풀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자랑하려고 이렇게 딱까지 이 부분이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여기 보기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홍천고는 이렇게까지 데뷔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임경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앞에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서요. 네. 학교 분석 두 가지밖에 안 하셨고요. 풍덕이랑 서원 얘기를 드릴 거예요. 풍덕은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가장 무난하게 난이도나 아이들도 많고 뭐 이래서 가장 편안하게 아이들이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거기서 또 그 나름대로 경쟁들이 있어서 실상이 아이들은 힘들어요. 사실은 어느 학교를 가나 이렇게 힘든데 일단 테스트 시험 유형들을 보면요. 풍덕은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교육청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게 대부분 EBS 교재라 딱 세 가지에서 나와요. 외부 지문이.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풀어보고 공부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부 지문 꼭 나온다면 특징이 꼭 시험 2주 전쯤 한두 개가 더 나와요. 외부 지문으로. 그러니까 나온다면 꼭 주니까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데 1학년들은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문법이 항상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항상 그 등급을 이렇게 변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어느 뭐 서원은 좀 쉽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원은 옛날부터 수학이 어렵다는 소문이 자자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문법이 어려워요. 근데 풍덕도 결국 서원도 결국 문법에서 아이들 등급을 1, 2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뭐 4, 5, 6등급 아이들은 문법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문학 쪽에서만 맞고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은 1, 2, 3등급에 갈리는 경우는 이 문법에서 갈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왜 크냐 하면 25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을 때는 7문제, 많으면 10문제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을 안 하면 국어 시험지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중간고사가 문법 범위가 좀 더 많이 했어요. 풍덕이. 보통 기말에 좀 더 많이 하는데 풍덕은 요번에 이상하게 중간고사에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다른 학교의 의문의 변동이라는 딱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문법 요소라던가 품사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형계서까지 해서 조금 더 오히려 문법에서는 공부하기가 양이 많았고 대신 난이도는 기말이 어려웠어요. 의문의 변동 딱 하나만 했는데도 애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중간에는 중상, 그리고 중간에 더 가까운 상은 좀 적은 그런 말은 좀 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풍덕은 여기 보면 맨 밑에 서술형의 감점이 변별에 영향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쉬웠을 때의 기준이에요. 중간고사 대체로 학교급이 막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 과목에서 어렵지 않게 되는 걸 알아요. 풍덕은. 그런데 쉬우니까 100점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중에 서술형이 딱 2문제가 나와요. 또 10점에서 15점 정도의 100점을 주고요.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10점씩 줬어요. 각각 2문제를. 그래서 블랙을 채우는 식의 문제이긴 한데 다음을 보시면 서술형을 보면 이제 문법을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 학교 프린트로 수업을 거의 다 해요. 학교 프린트로 진도를 거의 다 나가고 교과서는 그렇게 딱히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필요한 산문이라던가 이런 거 정도 하고 그래서 프린트를 잘 챙겨야 돼요. 프린트를 검사할 때 국어선생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해서 깎이지 않도록 수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보면 시험지를 보면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보면은 작년 거도 보면 블랭크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셋, 기억, 니은, 디귿에 길게는 5절, 짧으면 한 단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 2점씩 100점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100점이 여기 보면 이렇게 기억, 니은 돼 있고 여기도 또 한 문장, 여기 가장 긴데 한 문장 형태예요. 딱 한 줄에 쓸 수 있는 한 5-5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논술형은 아니고요. 걸어놓기 내지는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그래서 각각의 100점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긴 하는데 1등급이나 2등급 아이들이 한 문제도 2점이 되니까 등급을 가리는 점수가 되겠죠. 쉬울 때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험 본 아이 시험지인데 서술형에서 딱 요 문제 때문에 여기 X치고 보이시죠? 감점이 1점이 됐어요. 1점이 될 수 있었는데 좋다고 왔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선생님 서술형 맞추는데요. 이거 감점 시킨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틀린 게 없는데 그랬더니 모든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모든을 다 안 썼다고. 뭐 안 썼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 안 썼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그 문장의 그 부분을 옮겨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옮겨 적었더라고요. 굳이 안 옮겨서 적어도 되는데 쉬우니까 100점이 너무 많았던 거죠. 감점이 됐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잘 봤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또 중간고 때는
틀려서 억울했던 친구가 이번에는 정말 일가를 열심히 해서 어려웠는데 독점 맞는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본인이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서술을 깎일 줄 알았던 거죠. 아이가.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조건에 맞게 쓰는 방법을 철저히 지켜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덕은 뭐 딱히 고민하실 건 없고요. 이과 성향을 가진 아이도 문과 성향을 가진 아이도 다 골고루 섞여있는 학교예요. 그냥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수지보다 홍천이나 이쪽은 과학이나 수학 충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어를 못하면 또 안 되고 막 홍천은 정말 그런데 이번에 또 홍천이 작년처럼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좀 마련해주나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좀 바뀌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서원인데요.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신사고 교과서에 쓰고요. 풍덕이라서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풍덕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교재나 아니면 EBS 수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3학년 있을 때 보통 한 2년 안에 있는 것들, 그 수투에서 나오는 문학들을 많이 차용하시고 모의고사, 아까 말했던 교육청 기출문제 여기서 외부적으로 항상 끌어와서 하고요. 중간고사보다 기말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외부 지문이. 근데 서원은 외부 지문이 딱 그냥 1대1 대리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지문이 하나 있으면 외부 지문 하나. 짝을 맞춰서 거의 내는 편이고요. 서원은 딱히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갖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선생님들 재량껏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그 EBS에서 일단 교재를 보시는 게 수특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법에서 여기서도 이 학교도 보면은 등급을 계속 영역을 여기는 더 많아요. 통역보다 문법 문제가 10문제 항상 넘어요. 거의.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서사관이나 서정관에는 외부 작품과 연계를 하고 그 외부 작품들이 대부분 수축 교재에서 이제 쭉 훑으시는 걸로 보이고요. 서사는 단독 출제를 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다 기억한다고 아이들이 그냥 기억으로 풀려고 자꾸 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부 내용 중에서 내가 착각하고 있던 거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꼭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세부 내용 때문에 꼭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이 감점이 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푼 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아이들의 부담이 좀 적어요. 객관식만 나오면. 내가 서술형을 놓치면 어떡하나, 감점당은 어쩌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도 풍덕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 1학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술 방식이나 표현 방식 문제들은 1학년들이 가장 많이 풀리거든요. 각 갈래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2학년까지 못 고치는 게 못 고쳐. 그런 아이들은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2학년이 온 거거든요. 꼭 이래서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1학년 안에 문학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법도 한 번쯤 훑고 가면 일단은 1학년 때 수업 시에도 그렇고 내신 준비하기 좀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학교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요. 교과서랑 이렇게 합쳐서 같이 나가고요. 항상 보니까 수업에 보면 교과서를 하고 나면 프린트로 정리 한 번씩 해주시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잘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프린트 이런 거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또 여기는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매년 유형이 같아요. 그래서 이쪽 왼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점 관련인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나다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외부 지문이에요. 아이들한테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제가 봤더니 수특에서 나왔던 좀 시간이 지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서원고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요. 대충 한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거 지금 보면은 보기가 나오죠. 선택 문제예요. 모두 골라라 문제가 하나, 둘, 여기 한 페이지인데 보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여기랑 여기도 나왔어요. 골라라가 너무 많아요.
다 골라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고르는 요령을 알려주는데 내신은 그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꽤 돼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요 선지들이 오묘하게 함정을 넣거든요. 단어,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맞은 친구라서 이제 보면은 푸른 요령 보이시죠? 이제 뭐 제거해 나간 다음에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 나가는 거죠. 뭘 골라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3등급 이하 아이들은 요것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거 없기도 하고 저거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그리고 프린트를 열심히 그래서 하나라도 꼭 빠짐없이 꼼꼼히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원고는 또 어머님들 선입견에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고등학교는 진학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또 이 근처 사시니까 다들 학원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웬만하면 집에서 가까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오신 선생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장마철이라 오늘 나오시기 힘드셨죠? 어쨌든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웃음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오늘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히 조금 저녁에 그죠? 비가 좀 멎어가지고 예비고 1학부모님들이라서 오늘 우리 자녀는 어느 고등학교 보낼까 더 어디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좀 편하게 공부하고 좀 이득을 볼까 그리고 또 예비고 1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나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황고와 신봉고 1학년을 중간고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황고는 집 가까운 있는 아이들은 일지망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현황고는 이 근처에서 1, 2, 3, 4 지망을 썼지만 나는 설마 이 학교 안 가겠지.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학교입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학교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목고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또 특목고에서 또 딴 데 안 가고 또 현황고를 지원해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비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1학년은요 220명이 맨 처음에 들어왔는데 현재는 자퇴하고 기타 등으로 해서 211명이면서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고는 객관식 20문항과 논수령 1문항으로 21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조금 작아요. 23개에서 24문항에 비해서 객관식 20개, 논술이 1문항. 근데 그 논술이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그럼 또 이거 2학기 절대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타이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가게 되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1학년 때 부모님들이 그럼 1학년 때 꼭 준비하기 예비고 1이 꼭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만 다른 것도 많겠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문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번에 중간고사에 20문항에서 문법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7문항이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논수령까지 21문항인데 객관식 9문항과 논수령이 1문항, 그러니까 10문항이 무려 문법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럼 50% 이상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사가 16 출판사로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출판사가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문법은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네 파트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 네 파트가 1학년 때 꼭 배워야 되는 파트인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물론 중세 문법만 빼고 배웠지만
중학교는 살짝만 배우는데 고등학교는 그걸 좀 넓고 깊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고등학교 때랑 조금 어려워 이런 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파트에서 음은 그 다음에 학렬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문법이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이 또 왜 중요하냐? 딱 2파트가 빠져요. 1학년 때. 무엇이 빠지냐면 단어와 문장만 빠집니다. 그런데 단어와 문장까지 한다면 고2와 고3 때 또 어떤 교과 과목이 있냐면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언어와 매체는 무엇이냐? 문법과 매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4개 파트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배워요. 단어하고 문법, 단어하고 문장을. 그러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고2와 고3 때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2학년 2학기, 고2학년 2학기 때 엄매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별로 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문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영역은 4갈래를 어차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근데 요번에 중간고사는 서정과 서사갈래가 나왔는데 거기서 일본 문학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장문과 독서에서 일본 문학. 그럼 현황본을 7개, 7개, 7개 이렇게 되니까 좀 공평하게 문제를 골고루 냈다고 보면 됩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문학이 나오면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고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아예 프린트 없이 그냥 외부 지문만 동그랗게 시험 볼 때 처음으로 접하는 외부 지문이 있습니다. 근데 현황부가 어디에 포함되냐? 후자에 포함됩니다. 전혀 외부 프린트를 주지 않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중간고사 때는 하나의 문항이 나왔으며 실기가 비교적 좀 짧았겠죠. 근데 이번 기말은 극과 교술갈래가 문학 파트가 들어있었는데 무려 외부 지문이 4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술갈래는 수필이 포함되는 거고 극갈래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에 희곡이 포함되니까 지문이 좀 어떻겠어요? 길었겠죠. 그러니까 시보다 훨씬 길어요. 그럼 그거를 읽느라고 어떻게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뒤에는 문법을 다 풀 수 있는 시간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현황고는 전교에서 100점이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학원 다니는 김땡윤이라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100점이고 현재 현황고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을 보면 이쪽이 모의고사 출제, 수능에서 문제 나왔던 유형이고요. 이게 현황고에서 문제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별개네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하나씩 쓰거든요. 그거를 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표현법인데요. 표현법이 이 네모같이 시험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논술형이 10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점은 아이들의 점수를 깎기 위해서 주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점수를 좀 주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10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맞춤법에 의해서 문장을 다 끊는데 우리 문자 날릴 때 보면은 우리 온전 같은 거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좀 주기 위해서 사용만 한다면 점수 차이는 여기서 논술에서 1, 2, 3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신봉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졌고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법과 합법작문, 비문학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학 영역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최대한 11문제, 문법 영역 2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발음 표현이 두 문자면 문법이 열문항.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항역에서 무려 몇 개가 나왔냐면은 서정관의 시에서만 8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문법 10개, 그 다음에 서적에서 8개, 그럼 18개가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사가 소설인데 거기서 3개, 그 다음에 장문에서 몇 개, 3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문고는 어디에 약간 더 편차를 줬냐면 문법과 서정관의 시에다가 조금 더 많이 실었던 학교예요. 아까 현안부는 골고루 배분을 했다면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약간 이쪽으로 편차를 조금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외부 지문이 어떻게 되냐? 신문고는 외부 지문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거의 안 나와요. 외부 지문이라서 미리 프린트를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한 그 프린트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시험에서 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간고사 때 어떻게 했어요? 100점짜리가 아까 현황보다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많았어요. 그래서 100점이 무려 전교에서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렵게 됐겠죠. 물론 똑같이 동일합니다. 객관식 24개, 외부 지문도 똑같이 다 배운 게 나왔어요. 그런데 훨씬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 온도가 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말을 보면은 중간보다 기말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대부분 오늘 힘드니까 나 내일 하면 돼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으로 아이들 공부하는 쟤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공부해서 쟤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그거를 보시지 마시고 분량으로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량으로 1-1이면 1-1 하나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가 나왔으면 시에 거기에 따른 적용학습 작품이 나와요. 학습활동 보면 그거까지만 딱 완수하면은 그 아이도 어떻게 되겠어? 나도 성취했구나. 나도 이만치 공부를 했어. 그런데 시간으로만 갖고 가면은 아이들이 오늘 힘들어 내일 할 거야 이런 습관들이 잘 길러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보다는 분량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국어교육과정에서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하다가 작품을 잘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수능 기출에서 문제가 나와서 풀 수 있는 거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 독해력을 길러서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방학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수능 국어 대비를 차근차근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S 영화관 원장 최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목 설명회는 제 영어 끝나고 네.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제도 국어 끝나고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어제는 국어가 거의 그 설명회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었고 그래서 전 한참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제 비가 폭우 소식이 또 있다 보니까 설명회 이제 영상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제는 이제 자리가 거의 꽉꽉 찼었는데 오늘은 청소년들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일단은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보통 학원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대한 안내라든가 뭐 시스템 안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반대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래는 이 설명회를 제가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고1 예비 고1 이제 담당하시는 메인 선생님이 수업 이제 설명회를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허리에 좀 문제가 생겨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회는 어제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텐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설명을 좀 드리면 앞에서부터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이제 설명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는 아예 수준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 고등 영어라고 하는 거는 뭐 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대국어도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범위 자체가 엄청 다른데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가장 큰 위기가 첫 시험 때 보통 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다 A를 받고 100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첫 시험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A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착각하시는 게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4등급, 5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국제고나 이제 외대국어 준비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범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국제고나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 아예 교재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EBS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 뭐 북일고라든가 이런 특수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입시 학원에서는 특목이나 외대국어는 조금 힘들고 이 지역에서 수지 지역의 고등학교를 갈 경우에는 지역 학원에서 좀 담당을 할 수 있겠죠.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치에서도 조금 약간 해마다 트렌드가 다르긴 한데 한때는 대창이 이제 외대국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시대인재 쪽으로 많이 몰리기도 하고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외대국어를 얘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대국어는 이제 일반 특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중요한데 외대국어는 A만 나오면 돼요. 주요 교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한데 저는 얘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면 보통 현암이나 이제 좀 인기 없는 학교를 많이 가요. 신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외대국어를 준비했고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신봉이나 현암을 가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금방 또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저는 이제 계속 힘내라고 얘기를 했고 학생은 이제 현암을 가게 됐는데 막상 현암을 가서 본인이 이제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등급은커녕 2등급도 안 나와요. 3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일단은 이제 특목 외대국 자사고를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보시면 뭐 여러 번 다른 설명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이제 중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르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좀 달라야 되겠죠. 일단은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문제랑 물론 이제 외대국어 특목고는 좀 문제 패턴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풍덕고 문제인데 풍덕고에서 지금 서술형 문제가 지금 28점이 나와요. 28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면 문제 패턴이 영작을 해야 되는 건데 선택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만 하면 되거든요. 조합만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사실은 저도 지금 수업을 이제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려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형 문제를 수업을 잠깐 해주고 풀려봤는데 절반을 못 맞춰요. 보통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목이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를 가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지고는 복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덕은 아까 서술형이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배열하는 시험인데 수지고는 단어 제시어 2개를 주고 이걸로 문장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재량으로 이게 의미만 맞으면 좀 맞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만점자가 20명이 나왔어요. 아주 쉬웠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기말고사 때 되게 어렵게 나와요. 기말고사 때 1등, 정규 1등이 94.6이 나왔어요. 94.6이, 정규 1등이 94.6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는 이제 점점 쭉쭉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만 제대로 잡으면 이제 수지고는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내가 상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많이 날아가요. 어휘에서 왜 날아가냐면 수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서원이랑 상영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단어를 바꿔버려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 단어로 수업을 해주지만 막상 시험을 낼 때는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외대부고 특목은 더 심합니다. 이거는 문장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 영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지금 특목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계속 특목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목 준비하는 애들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 1등급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1학년 모의고사와 2학년 모의고사, 특히 1학년 모의고사는 거의 중3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학생들이 오면 저희 애는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도 1등급 나와요.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학년 모의고사로 1등급이나 2등급 나와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잘하는 아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는 받기가 등급을 좀 받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센스만 있어도 좀 풀 수가 있고요. 센스만으로 풀 수 없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추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생각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이제 한 5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다른 것들 이거 보면 아실 거고요. 내신 영어와 모의고사는 이제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풍덕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2학년 1학기가 되면 한 반에 30명 중에 한 15명은 정시 파이터로 바뀌어요. 왜냐면 내신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원생 중에 풍덕고 2학년 재원생 중에 내신이 2.3 정도가 나오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2.3 정도면 9등급 중에 2.3이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신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2.3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랑 괴리가 좀 커가지고, 왜냐면 보통 한 2.67 정도 나오면 건동숲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3 정도가 나오면 보통 이제 서성안을 가느냐 못 갑니다. 중경 외시 아래 단계 좀 낮은 과를 간다고. 낮은 과도 좀 힘들기는 해요. 2점대가 나와버리면. 근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가 5,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은 내신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시고, 근데 부모님은 내신을 끝까지 해라라고 하시는데 서성한 이상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본인이 다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서성한 이상을 가려면 내신을 지금 하면 안 돼 가 돼버린 거고, 근데 부모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물론 저희는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결정을 부모님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대 보고 떨어진 애들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시험 딱 끝나면 한 반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다 자퇴하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때 본인 잘했거든요. 막 어깨 뽕 들어가서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현암을 가게 됐고 내신 점수가 안 나오니 이제 와를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대부고도 똑같아요. 근데 외대부고에서 내신을 못 받았을 경우가 되게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5점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특목자사 유목민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재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진짜 그 눈만 높아져가지고 왜냐면 외대부고 졸업했는데 이 친구들이 건대를 갈까요? 건대 안 가요. 건동홍숙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동홍숙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학원에서 너 외대부고 출신이야?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 반에 넣는 거죠. 근데 내신 점수는 너무 안 좋고 모의고사는 딱 보니까 이제 겉멋은 들어있으니까 계속 그 상위권 대학만 생각을 하고 논술 해볼까 뭐 해볼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신은 예를 들어 특목 자사를 갈 경우에는 5점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빨리 갈아타는 게 좋아요. 얘가 아무리 2학년 때 열심히 하고 해도 내신이 4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다 싶으면 바로 정시로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 지역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내신 영어가 제일 힘든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홍천고등학교죠. 홍천고등학교는 내신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해외 원서가 들어가는 유일한 학교가 이제 홍천고라고 보시고요.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문제집에서 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든가 변형 문제를 만들기가 쉬운데 홍천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도 홍천고를 하려고 하느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홍천고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원창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힘들어요, 홍천고는. 근데 홍천고의 그 악명 높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성북고로 2명이 갔어요. 그래서 성북고에 지금 1학년 문제가 갑자기 어려웠어요. 성북고 문제가.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머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정규직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도 충분히 다 이제 만족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정규직 전환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가다가 홍천고에 있다가 성북고로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홍천이랑 성북이 문제가 제일 좀 험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중학교 시절에서 비슷하게라도 출제가 되느냐? 전혀 하나도 안 비슷해요. 이 지역에서 문제가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학교가 문정중, 손곡중, 정평중 정도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 문제가 형편없다가 아니라 좀 너무 이상한데 하는 범위가 이제 말씀드린 쪽은 한빛중이라든가 아니면 성서중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왜냐면 그래도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단이 없어요. 사다리도 아니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해도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문제가 부모님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내신을 못 내려놔요. 내신을 해주는 학원을 찾으시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점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애는 특목 자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A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을 다녀서 중학교 3학년 내신을 A를 받는 아이들은 특목 자사를 가면 안 돼요. 사실은 특목 자사를 가면 100% 나온다고 보시고요.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안 해도 영어는 A가 나와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자료만으로도 A가 나와야지 특목 자사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 성적과 상관없이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로 학원에서 먹여주는 대로 보통 중학교 학원들은 다 외우게 시킬 거거든요. 다 외우게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100점 받아왔어요. 이거 잘하는 거냐? 잘 외우는 거죠. 고등학교 시험 되면 이제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것만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어제 보여드렸더니 이걸 다 하느냐? 이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반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희는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적을 빡 올려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학원의 색깔은 아니에요. 저희는 학생을 공부할 의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공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고 장기적으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잠깐 공부를 하다가도 결국에 쫓기듯이 공부를 하게 돼요.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100% 한두 명씩 결석. 그런데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저희 재원생 부모님이 오셨는지 잘 몰라서 아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목요일에 최상위권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요일 반에 들어갈 때는 제가 아침부터 설레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물론 제가 무섭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꼼짝도 안 해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저는 제가 학원 강사를 19년 차를 하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그리고 태도도 너무 좋고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비를 쓰고라도 외대국어를 가야 된다고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 학원 입장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학생 외대국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의 만남은 시한부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뭘 결석도 없고요, 지각도 없고요, 테스트도 퍼펙트예요. 뭐 근데 이런 애들조차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져요. 졸기도 하고요, 힘들어도 하고 태도가 너무 좋아요. 외대국어 가도 잘 버틸 수 있는 애들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요. 저 근데 외대국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치에서는 대원외고 애들을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많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 반에 와서도 이 아이들은 잘 버틸 수 있는 애들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 있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좀 감사한 게 저희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그 소개를 해주면 저희 학원이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 테스트가 이제 소개로 왔으니 당연히 같은 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점수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반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보통 등록을 안 하시죠. 왜냐면 자존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항상 늘 벌어지는 일이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특이한 아이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이 특이한 아이들이고 이런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집에서 보는 내 아이의 모습과 학원에서 보는 내 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지고에서 학생들 고등학생 흡연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쵸?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수지고가 제일 적어요. 근데 40% 적어요. 신봉이나 좀 다른 상현 이쪽은 더 나와요. 아이들이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전자담배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려도 못 믿으시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밤 10시 40분이나 평일 11시 정도에 학원가를 차를 타고 한번 도시거나 아니면 저희 건너편에 버거킹 앞쪽에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저도 어른인데 그 교복 입고 흡연을 하는 친구들 보고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상상 초월. 근데 이제 등록 자산은 좀 덜 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아이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어떤 집단에 계속 융화돼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이제 외대국어나 이 지역에서 갈 만한 이제 고등학교는 등록 자산은 동탄국제가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면
수원외고나 과천외고나 이 성남외고 뭐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입결이 좀 안 좋아요. 외고가 미달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입결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사실은 그쪽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갈 수 있다면 외대고나 아니면 북일고, 상산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국제고를 보내고 싶으시면 동탄국제,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과 실제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요즘에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내 아이의 실력을 중학교 부모님들은 절대, 그러니까 첫째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내 아이가 첫째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객관화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중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중학교 학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는 칭찬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시선이 그 안에서밖에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객관화를 시키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지금 영유부터 어학연수까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는 영유도 다녔고 어학연수 혹은 해외 주재원으로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가 사실은 좀 위험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고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되게 잘 풀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내신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요. 서술형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요. 왜 그러냐면 이 반대로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 40년 50년 사셨으니까 이제 국어 문제 풀어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사교육에 돈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일 많이 쏟아부은 과목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어학원부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다니는 어학원이 최선이나 뭐 제일이 뭐 청담 뭐 다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그 페이스턴 다니다 온 애들도 되게 많아요. 국제학교. 그러니까 잘해요. 근데 내신 점수를 잘 만들 자신이 없어요, 이 친구들. 왜냐면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팔짱을 꼬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요. 이 상태로 센스로 직전에 딱 보고 테스트 보면 잘 보는데 한 며칠 있다가 테스트를 보면 다 틀려요. 순간 암기력이 좋고 센스가 좋은 것 뿐이고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고 착한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랑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학생하고 맞는 선생님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생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강하게 끄는 걸 학생이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유하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걸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강한 쪽이 많아요. 중등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학생이 동기부여가 먼저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는 오래 다녔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잘 맞아요. 이게 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예전하고는 오래 다녔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잘 맞아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돌아다니시죠. 이게 보통 언제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오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5월이 되면 학원이 특히 영어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선생님 너무 좋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죠. 점수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국어 영어는 버텨야 돼요, 사실은. 못해도 그냥 5, 6개월 이상은 버텨야지 성적이 그때부터 이제 가시화가 되는데 수학은 사실 한 달 만에도 변화가 보여야 돼요. 수학, 과학은. 근데 국어 영어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감을 잡고 이제 선생님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 의견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선생님이 일단은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은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의 말을 듣게끔 만들어주는 학원을 찾아보셔야 되니까 요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언제 발품을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중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학원에 상담을 하실 때 보통 3, 4시, 5시쯤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학원의 분위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한 학원 분위기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복도에 어떤 애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고 강의실에 선생님이 어떤 목소리로 수업을 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원 알아보실 때 한 7시에서 8시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목을 준비하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방을 틀었어요. 이거는 아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해줄 것을 보내드려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라고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난 잘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걸 이겨낼 멘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가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내시고 여기에서 이제 1, 2등급 받아서 학교를 보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돈은 돈대로 쓰고 특목 자사를 보냈는데 뭐 자퇴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머님도 객관화 시켜야 되겠지만 이 객관화가 힘들기 때문에 학원마다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전 멘탈이 어떤가요를 한번 잘 물어보시면 이거는 좀 파악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영어는 선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어는 선행은 일단은 기본적인 건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이 다른 게 없어요. 어법을 이만큼 끝냈어요. 고3 모의고사를 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휘를 만 얼마를 끝냈다, 2만 몇 개를 끝냈다, 이 정도가 중요한데 이게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가 제가 담당하는 반의 애들이에요.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을 다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욕심이 생겨요, 선생님이. 그러면 확 많이 주면 애들이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 해와요. 그러면 그만큼씩 저는 학생의 그 능력을 임계점을 요만큼씩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야 되는데 풍선을 불다가 터뜨릴 생각으로 불어야 되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불었다가 터질 것 같으니 꺼뜨리고, 그러니까 요만큼은 잘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터뜨려야 되는데 그 터뜨려야 되는 첫 번째가 이제 영어는 단어랑 공부 그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영어하고 목요일에 영어하고 이건 안 돼요. 월요일에 30분이라도 30분, 30분씩 이제 영어를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 태도를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감사한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아이들은 중학생의 분위기와 고등학생의 분위기가 달라요. 중학생까지는 학원에서 아이가 이제 좀 밝고 그냥 인사 잘하고 그러면 수업 태도가 다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은 눈빛이 이렇게 보통 보시면 저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도 저쪽이 다 보여요. 그런데 눈을 제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것과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의 99%는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근데 CCTV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왜 자세 바르게 해서 잘 듣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서 눈을 보여드리면 아이고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저희 학원의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시기에 다 눈이에요. 왜냐면 시험은 끝났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좀 며칠 쉬겠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학원은 끌려 나가고 이런 상태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기는 해요. 그래도 뭐 좋은 애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인데 이게 저희가 영어학원 설명은 있는데도 저는 중학교 3학년들한테 이제 한자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기는 해요. 한자는 많이도 필요 없고 한 3급 정도, 3급이 한 1800자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제 어머니들도 이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 글을 읽을 수 있어? 이 정도예요. 근데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 글을 읽어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는 것과 독해력이 연결되려면 저는 중간에 이제 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단어 뜻을 설명할 때 뭐 상쇄하다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90%는 애들이 응?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상쇄하다라는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상자에 없앨 쇠자야라고 말을 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영어 단어의 뜻의 99%는 한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자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거는 국어에도 도움이 되고 사탐, 과탐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과목에 도움이 되는 게 한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어떤 반은 강제성이 좀 강한 반이 있고요. 어떤 반은 강제성이 좀 약한 반이 있어요. 근데 이 강제성이라는 게 뭐 붙잡아 놓고 안 오면 혼내고 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학생마다 시간을 정해주고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담당하는 반에 학생이 6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6명 중에서 과제가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과제가 좀 다르고요. 과제가 이제 한 3분류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단어는 똑같은데 독해 과제가 좀 다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줘요. 왜냐면 그걸 받으면 나는 쉬운 거 주고 쟤는 많이 주고 어려운 거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들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앞에 몇 문제는 거의 다 똑같은 거죠. 뒤로 가면 좀 다르지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최상위권 안에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은 강제성이 좀 강해요. 뭐 못한다고 윽박 지르거나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최대한은 하려고는 해요. 근데 위주가 저희는 학생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고 부모님 상담보다는 학생 상담 위주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상담은 저희 학원에 부모님들께서 전화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TS학원은 왜 집에 전화를 안 해줘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부모님한테 먼저 저희를 전화를 하진 않아요. 고등부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문자 번호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불편하시니까 전화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 그걸 권해요. 학생들한테도. 그 대신에 이제 학생 상담을 먼저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학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이들이 수학과학에 치여가지고 국어에 치이기 때문에 고춤을 불러도 시간이 안 돼, 뭐가 안 돼요. 근데 담당 선생님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게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과제는 많이 주는 아이들은 쉬운 과제를 많이 줘서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정도 아이들은 많이 줄 수 있는데 상위권 아이들은 많이 주면 의미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추론을 사고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끝없이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실 텐데 저는 그 어떤 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반에서는 그게 안 돼요. 좀 엄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뭐 팔짱을 꼬거나 턱을 괴거나 벽에 기대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 하면 혼내진 않지만 그 자세로 수학이 모의고사가 100분이에요. 100분 동안 절대 시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부터 최대한 좀 강조를 하는데 아이가 눈빛이 살아있고 대답을 잘하면 이건 뭐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다 요거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하죠. 1대1이라는 거는 학원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간에 엄청난 성적 향상이라는 건 이제 단기간의 성적 향상은 아이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먼저 또 설명 마지막으로 요거만 드리면 요 빨간색 보시면 풍덕부가 지금 기타가 64%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재수입니다. 그러면 풍덕부는 왜 재수를 많이 할까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풍덕고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제법 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수지홍천 풍덕을 가요. 아주 잘했다라고 하면 외대복을 가야지. 근데 이제 공부 제법 했어. 근데 열심히는 하기 싫어. 그럼 풍덕을 가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은 집 가까우니까 갈 거야.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풍덕은 안 잡아요. 학교에서 빡세게 잡지는 않기 때문에 풍덕을 간다는 거는 좀 느슨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풍덕을 간다고 싶어요. 그러면 수지홍천은 빡세요. 학교 자체가. 그래서 수지홍천은 좀 덜하죠.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중학교 때 좀 제법 한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는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떨어졌어요. 점수가. 대학 못 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1년만 더 해볼게 라고 하고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수학원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 이제 통학재수학원 비용이 보통 강남대성 같은 경우에 한 200 한 초반 정도 들 겁니다. 기숙 같은 경우에 400 정도 들 거예요. 그럼 10개월 하면 4천만 원이 들거든요. 교재비에 뭐에 서울 강의까지 들으면 5천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에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의치학이라든가 스카이를 가면 사실 스카이도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서울대와 의치학 이런 식으로. 한의대도 좀 이제 요즘 힘들어졌으니까. 근데 고대연대를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뭐 미래 가능성도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추려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또 특목 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혹시 저한테 이제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희 학원 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